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에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윤계가 다수인 강원도 내 의원 5명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도민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항의 서한을 붙이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행동으로 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굳게 닫힌 이양수 국회의원 사무실 철문에 항의 서한문이 붙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양수 사퇴라 쓰인 손팻말이 이양수 의원 이름을 덮습니다. 내란 부역자, 내란 공범, 이양수는 사퇴하라! 설악권 주민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해제 요구안과 탄핵 표결까지 모두 불참한 이양수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설악권 주민의 명령이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또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 위원장을 맡으며 국민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3월 탄핵, 5월 대선, 4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삼선으로 만들어준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춘천 사무실 앞,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틀 연속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라는 이 도민들의 시민들의 그 의견을 담아서 항의 사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서한을 전하기 위해 이번엔 사무실 문 앞까지 갔지만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한기호 나와라. 우리가 온다고 도민이 무서운 게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럴 거면 사퇴해라. 같은 시간 유상범 의원 홍천 사무실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친윤의 핵심이라고 자처하는 유상범 의원도 탄핵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하지 않으면 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으로 달걀 세례를 받았던 박정아 의원 사무실 앞에 오늘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표결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들도 내란 동조자, 이제라도 탄핵안 재표결에 반드시 참여하라고 촉구하며 사무실 문에 항의 서한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박정아 의원에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묻고자 합니다. 이번 탄핵 표결에 반드시 민주를 선택해 줄 것을 우리 원주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강원도를 지역구로 한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강원 지역 대학가로 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잇따라 시국대회를 여는가 하면 교내 게시판 곳곳에는 분노를 담은 시국 선언문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그려내자.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모였습니다. 예비 교사로서 역사에 남을 사건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은 자신이 벌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는 9년 만에 학생총회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버스 정류장에도 시국 선언문과 함께 선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학교마다 학생들이 만든 시국 선언문이 붙었고 SNS에도 탄핵 요구에 동참하자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엄을 몸소 겪어본 적은 없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계엄이라는 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당함이 있을 수 없는 건 맞잖아요. 그들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계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나와주지 않았을까, 다들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을까.
이번 주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한림대학교 학생들도 시국선언과 학생총회를 예고했습니다. 헌정 질서의 정상화를 원하는 움직임은 대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릉의 한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택과 상가 건물들이 기울고 도로에도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 현장에서는 응급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주상복합시설 건설 현장. 바로 앞 도로를 차량들이 기우뚱거리며 지나갑니다. 꺼진 도로 위를 지나는 겁니다. 바로 앞 주택은 건물과 바닥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방문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닫히고 옥상 빗물은 배수로가 아닌 곳으로 고입니다. 건물이 기울어진 겁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저희도 뭐 애기들도 살고 있고 다 같이 한데 뭐 세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분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 느낌이실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옆 상점은 안쪽 바닥에 금이 가서 시공사 측에서 시멘트를 덧발라줬는데 금세 금이 또 갔습니다. 결국 시공사 측에서 건물에 균열이 간 부분을 시멘트로 메우는 임시 공사를 해줬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 인접해 있는 상가의 아래쪽을 보강하는 공사는 이미 2차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틈이 벌어지면서 이번에 3번째 임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계속 기울고 균열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땜질 공사만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주위 상가들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이 건물 자체가 기울어진다는 거는 이게 지금 이 토사가 어느 정도 다 주저앉아 있다는 건데. 공사 관계자를 만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3차례 지금 현장 조사 및 그다음에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상 수위 발생된 것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 10일 어저께 바로 저희가 회의는 했고요. 강릉시는 현장 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 재개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보고서는 안 나왔고 보고서가 충분할 때 우리가 이제 공사 해제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에요. 공사 현장 주변 건물과 도로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급히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의 한 렌터카 업체 영업소장들이 자기 소유의 지입 차량 매각을 본사가 막고 있다며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영업소장들과 본사가 서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입 차량 영업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건데 민원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제보는 MBC 박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강릉의 한 렌터카 업체 영업소장 3명이 강릉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경영 악화로 영업소의 차량 매각을 추진하자 본사가 이 차량들이 법인차라는 이유로 매각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소장과 본사가 서로 이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려면 50대 이상 차량을 등록해 면허를 발급받고 영업소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영업소장들은 법인 명의를 빌렸지만 개인 돈으로 차를 사서 소규모 지입제, 개인 사업자로 운영했다고 주장합니다. 렌터카는 통상 3, 4년 정도면 교체하는데 새 차를 사면서 개인 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차값을 결제한 내역이 증거라는 겁니다. 본사에 매달 지입료를 보낸 내역도 있습니다. 그냥 통장만 만들어 주신 거고 거기에 뭐 출자금이나 이런 거 그런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간 거죠. 네, 저희가 그냥 영업해서 뭐 돈 번 거를 거기다가 예금하거나 또 본사의 차량이 10여 대 정도로 적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차를 팔면 면허 기준인 50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면허 취소가 우려돼 매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조사 사무실에서 13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영업소들 합쳐가지고 다른 영업소들 합쳐가지고 지금 55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찰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일부 영업소의 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명의 대여나 불법 지입제 운영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 본사에 차량을 지원해 영업소를 내준 거라며 모든 소유권은 본사에 있고 영업의 자율권을 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 본사 차죠, 전부 다. 우리가 뽑아서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거는 그래서 제가 이게 매매계약서 계약 사실 확인서에 보증 차를 저 개인 재산 보증으로 다 차를 뽑았고. 소유권 분쟁도 문제지만 현행법상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명의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강릉시는 양쪽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각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내부 검토와 법적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하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권 다툼에서 비롯됐지만 사실상 불법 렌터카 영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민원에 대해 강릉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강원도는 국비 9조 7천억여 원을 최종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려던 폐광지역 경제진흥 등 일부 사업 예산은 확보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정부의 조기 폐광 정책에 따라 태백시에 있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맞서 태백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체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과 핵심 광물 산업 담지를 포함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조성은 신속하게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태백시는 내년에 첫 예산을 확보해 사업에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예타는 추진 중이지만 조기에 확정돼갖고 예산이 반영되면 좀 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정부 안에 좀 포함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내년에 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 삼척시의 경제진흥 사업인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지금으로선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첫 발을 내딛기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추가로 확보하거나 새로 반영하려던 SOC 사업 예산도 일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최근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평가를 통과했지만 88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예산 30억 원도 새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추가 예산 265억 원과 포천초롱 고속도로 건설 사업 10억 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정부 조기 추경 등 정부 계획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 거점 구축과 디지털 의료 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 사업 예산도 조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당초 예산안보다 45억 원 감액된 9조 7,02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754억 원 증액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증액 없이 감액 예산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감액된 예산 항목은 기초연금 급여 21억 원, 아이돌봄 수당 지원 23억 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1억 원 등 모두 45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추경의 SOC와 미래산업,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개 현안 사업 증액을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에 강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찬성표를 던진 박정화 의원을 제외하고 한기호, 유상범,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의원은 헌법기관 책무를 저버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원도당도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김진태 지사의 입장은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며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강원 지역 퇴직교사 2차 시국선언이 지역별로 실시됐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퇴직교사 274명이 참여한 1차 시국선언에 이어 411명이 동참한 강원도 퇴직교사 2차 시국선언이 오늘 저녁 강릉, 춘천, 원주 지역에서 열리는 퇴진 집회 현장에서 발표됐습니다. 퇴직 교사들은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며 내란 주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강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 박정하, 유상범, 이양수, 이철규, 한기호는 즉각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이 주민 소환제를 통해 직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소환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건의 투표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건이 직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삼척원전 유치 강행으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진 가운데 투표율은 25.9%로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한편 김진아 양양군수의 각종 비위 의혹을 놓고 양양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4,786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운전할 때 교차로에 접근하면 카카오 내비를 통해 청색과 적색 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강릉시는 2026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모든 도로 교차로에 접근하면 청색이나 적색 신호의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실시간 신호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를 포함해 모두 160억 원을 투입해 경찰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고 카카오 내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심 22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AI 기술을 활용한 보행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신호에 반영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